안녕하세요. 팟칼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최근에는 KBS 2라디오 106.1 수도권인데요. 김태훈의 프리웨이라는 라디오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라디오 키드 아니냐. 그리고 이제 1살, 2살 나이도 먹어가고 시간도 흘러가는데 가장 좋아하는 걸 한번 더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랑이란 시간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것은 이제 시간을 공유했잖아요. 3년 동안 서로 같은 시간을 나눴다는 그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첫날은 절반은 욕이어서 잊고 있던 택배가 도착할 때면 마치 낯선 이에게서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 누군가가 나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물건을 보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일 반가운 손님은 택배 아저씨라는 말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을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몇 가지 직업을 가져봤나 했는데 한 16, 17? 그러니까 잡지사 에디터로 시작했고 음반에서 마케터, 음반에서 홍보팀장, 그리고 공연기획사하고 김창완 선생님 라디오에 이제 필러하고 선곡하는 작가, 그리고 뭐 팟칼럼니스트 영화 프로그램의 MC도 받고 단발적인 일이긴 했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세돌 은퇴되고 뭐 알파고의 대국 이런 거 바둑 해설도 하러 다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사실 이제 어릴 때 꿈은 그 드러머가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죠. 인터넷에 가면 김태훈 팟칼럼니스트가 이야기하는 팟칼럼니스트가 되는 3단계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1단계 음악학원에 가서 드럼을 배운다. 2단계 원장님에게 소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3단계 팟칼럼니스트가 된다. 근데 그 어떤 일가지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 인생은 연문 인생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연문, 옆에 문, 사이드 도어죠. 왜 연문이냐면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내가 원했던 것은 그렇게 잘 된 게 없어요. 영화 감독도 되고 싶었고 드러머도 되고 싶었고 뭐도 되고 싶었는데 잘 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걸 하려고 막 열심히 뭘 하다 보면 약간 옆쪽에서 이상한 게 하나 열려요. 이렇게 문이. 제 인생관 중에 하나는 쓸데있는 일을 최소화해서 쓸데없는 짓을 최대한 하고 살자. 트렌드를 이길 수가 없죠.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내 취향이라는 거. 그러니까 채널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 아무리 많은 컨텐츠가 있어도 거기서 내가 길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게 뭘까는 내 취향이에요. 그거는 뭐 배우에 대한 선호도일 수도 있죠. 나는 어떤 배우를 좋아하니까 그 배우의 작품을 다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그리고 나는 스릴러를 좋아하니까 스릴러를 쫓아다니고. 전 재팬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 되게 좋아하고, 지저분한 화장실 코미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도 이제 좋아하는 어떤 제 취향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길을 잡는 거예요. 정보량이 많을 때,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항상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봐야 되지 않나? 남들은 이걸 보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방식은 그냥 내 취향이 뭐지? 내가 뭘 재밌어 하지? 그 안에도 다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도 배울 게 있고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가 있으니 그냥 취향을 믿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에다 써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좀 지겨운 것이 되고 숙제가 돼버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게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가 재밌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게임을 단번에 끊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무용했던 게임이 유용한 과목이 되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트렌드라는 걸 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 그 트렌드를 넘어선 작품들이 나오면서 판을 뒤집거든. 그러니까 트렌드를 쫓아라고 하는 거는 당신 그냥 B급들을 계속 써. 이미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진 것들을 계속 만들어라고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한편에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똑같은 포맷 같지만 달라지는 게 있죠. 뭐 스티븐 킹이 했던 유명한 작법 중에 하나지만
하나의 장르가 풀리지 않을 땐 두 개의 장르를 섞어라라고 하는 건데 캐리 같은 그의 데뷔작을 보면 고등학교 하이틴물에다가 어컬트 공포 영화를 섞어놨고 그렇죠? 이 다장르를 섞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김정은 그 문화심리학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 에디톨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란 결국 편집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르를 어떤 방식으로 섞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이거야라고 하면 거기에 새로움을 주고 싶다라면 그걸 메인 포맷으로 한 상태에서 다른 장르를 뭘 섞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커플 매칭 게임에서 그것이 단지 이제 게임이 주는 즐거움이 있었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뭐 환승연애 같은 걸 집어넣어서 어떤 그 말하자면 추리극의 형식이 들어간다든지 이제 다장르가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르인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왜 재밌지? 저건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해놓고 분석을 해보면 저 장르는 단종 장르고 이건 이제 다종 장르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바둑이라는 게임을 두면 하나의 점 안에다가 흑백 단 2개의 돌을 가지고 번갈아 두는 게임인데 제가 해본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이상이 지속됐다는 게임인데 똑같은 판이 단 한 판도 없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근데 게임의 룰은 단순해요. 흑과 백이 한 번씩 둔다. 드라마의 작법이나 구성하는 예능의 작법도 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아니, 다 똑같아.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라고 하지만 바둑만큼 단순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편집해낼 거냐. 도입부를 스릴러로 시작해서 로맨틱 코미디로 빠질 거냐 아니면 멜로로 시작했다가 추리소설로화 시킬 것이냐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그런 어떤 그 혼합과 편집에 답이 있지 않을까. 수잔 손택 같은 작가는 그 사진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볼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그 드라마 속에서 전해준다면 그건 세상을 이해하는 작가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흥미롭죠. 근데 드라마든 예능이든 결국은 게임이잖아요. 이 작가와 말하자면 시청자의 게임인데 수를 읽히는 순간 이 드라마는 재미없죠. 그 어느 순간에 전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결국은 모든 것들은 취향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저는 성실한 사람이 좋아요. 성실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 파이터들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성실한 파이터들이에요. 끝까지 싸워. 그러니까 되게 근데 유한 친구들이고 성실함이라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재능이구나.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줄이 끊어진 친구들을 여러 봤는데 계단을 밟은 친구들은 굴러도 몇 계단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 그러니까 계단을 밟아라. 그러니까 시간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었고 나도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 근데 이쪽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재능이 있는 친구를 망가뜨리는 최선의 방법은 너 천재인데?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라이벌들한테 가서 너 정말 잘 쓴다? 너 천재다? 라고 몇 마디 해주면 그 친구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다음. 재능이란 한 번 타고 태어나면 사라지는 법이 거의 없다. 중요한 건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고갈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뭔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건 더 이상 뭘 안 쳐다보고 호기심을 잃고 공부하지 않고 이래버리니까. 저도 이제 라디오 오프닝을 매일 쓴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썼으니 한 1000개 넘게 썼는데 어떨 때는 우리 담당 PD가 그래요. 그 얘기 했던 얘기 아니야 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날 술 먹느라고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 다음날 오프닝이 평이한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뭐 부고의 소식도 듣게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내가 어떤 책을 보다가 어떤 한 구절에서 멈추게 되면 그 다음날 오프닝은 내가 봐도 괜찮은데? 하는 글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감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이 들여다보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 성실함이 사라지는 순간 재능이라는 건 아무 때도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 궁극적인 목표는
여행 캐리어 하나에 들어갈 만한 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노년의 마지막 프로젝트 같은 인생관인데 여행을 갈 때 본인들의 가방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 내 인생관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여행 가방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모든 걸 다 챙겨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다 빼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당신의 인생관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행을 떠난다라는 가정하에 가방을 한번 싸보시죠. 그러면 내 인생이 그 가방 안에 있는 물건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